네, 오늘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K1 시리즈의 전용 슬라이서라고 할 수 있죠. 크레올리티 3D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좀 업데이트 됐길래 한번 사용하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크레올리티 프린트 슬라이서에서는 템퍼러처, 그리고 온도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 플로어 코스 튜닝, 그 다음 플로어 파인 튜닝, 그 다음 프레저 어헤드, 우리 PA라고 하죠. 프레저 어헤드, 그 다음 맥시멈 볼륨 플로우, 그 다음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이렇게 총 6개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제가 3D 프린터 쪽에서 특히 이제 클리퍼라고 하는 이 펌웨어 쪽에 대한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튜토리얼 문서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튜토리얼 문서를 보고 한번 해본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PLA는 하이퍼 PLA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하이퍼 PLA는 기본 튜닝 값에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 PLA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는 템퍼러처예요. 템퍼러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 데이터 값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출력해 보면은 매터리얼 타입을 고를 수가 있고요. PLA, ABS, PETG, TPU, PACF, PTCF 이렇게 해서 6종류의 프리셋을 제공하고 기본 설정은 5도씩 올라가서 190도에서 2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데이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230도, 225도, 220도, 215도, 110도, 205도, 200도, 190도, 190도인데 195도, 190도인데 그 튜토리얼을 보면은 이 글자 모양이 잘 됐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조그만 타워가 있죠. 이 타워가 잘 출력이 됐는지를 확인하라 그러는데 이게 하이퍼 PLA라서 그런지 230도부터 190도까지 다 잘 나왔어요. 네,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사실 이쪽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설정인 220도나 아니면 약간 낮춘 210도 정도로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보편적으로 고속 출력이면은 압출량이 많아지면서 고속 출력 유리하긴 하지만 품질이 좋아지려면 약간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유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20도나 210도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이퍼 PLA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있는 데이터가 이제 플로어 체크 부분인데 플로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플로우 코스 튜닝이 있고 플로우 파인 튜닝이 있는데 먼저 코스 튜닝을 하면은 단계를 좀 크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0, 뭐 어쩌고저쩌고 0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출력된 결과의 이 표면을 보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압출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속도 차이를 줍니다. 이 플로우 차이를 어떻게 주냐 좀 궁금했는데 천천히 출력했을 때는 플로우 양이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출력했을 때는 이 플로우 양이 적은 걸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5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냥 0 기본 값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0이 어디더라 요거 이게 전반적으로 잘 나와서 요거를 일단 값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해 놓고 그 다음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파인 튜닝을 하면은 다시 또 세부 데이터들을 줍니다. 그걸 기준으로 다시 파인 튜닝을 하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다시 보여줍니다. 이건 파인 튜닝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래도 저는 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 표면을 좀 보면은 이 출력되어 있는 퀄리티를 봤을 때 얘네들 중에 괜찮아서 저희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 문서에 이 플로우를 조정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해서 98% 정도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출량 자체를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설정은 이제 PA라고 하는 프레셔 어헤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익스트루더 타입이 기본 설정이 있는데 이게 프록시마이티 익스트루더와 리모트 익스트루더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인 설정하고 PA 타워를 눌렀을 때 셋업을 기본 설정 0에서 0.1까지 0.002 스텝으로 올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PA라는 건 사실 저도 이번에 뭐 말은 들어봤지만 이 튜토리얼 문서 보면서 좀 잘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약간 이 고속 출력을 할 때 압축량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리퍼 펌웨어는 이런 압력 보상을 도입해서 이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데이터인데 클리퍼 펌웨어에서 이 모서리 쪽에 품질을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력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출력이 됐기 때문에 이 모서리 부분 이쁘게 잘 나오지 않았고, 반대로 이 부분은 너무 압출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빈틈 같은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적정한 값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줄자로 잰 다음에 보상 공식에 넣어서 자신이 원하는 값을 넣으면은 이것도 역시 필라멘트의 설정값에서 원하는 값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공식대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이 거의 그냥 기본 설정이 유사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이퍼PA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기본 그 K1 시리즈와 맞춰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PA 압력 클리퍼에서 PA 조정 그 입력 보상을 이용해 갖고 빠르게 출력하면서도 이쪽에 압출량을 조절해서 바로바로 꺾여 나갈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재밌는 점은 이거 보시면 출력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이 PA 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면은 K1이 품질 너무 좋다는 얘기 들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 이 내부에 되어 있는 데이터만 상당히 품질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맥시멈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맥시멈 볼륨 플로우 벨로시티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량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 PA 보상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전체적인 유량을 조절했을 때 볼 수 있는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설정을 뽑으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잘 모르고, 여기 약간 고스트 현상 같은 것만 좀 보이는데 이걸로 더 체크를 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 설정은 5에서 플로우 스텝이 0.5에서 20까지 이게 딱 되어 있는데, 이걸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되어 있던 엔드 트래픽을 20이 아니라 한 60 정도로 늘려주시면은 출력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부터 압출이 이렇게 압출 불량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면서 최대한 그래도 좀 빨리 출력을 하면서 압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값을 찾는 걸로 보여요. 근데 요거 퀄리티를 보면은 요쪽은 좀 뭐가 많아서 약간 표면이 안 좋은 것 같고, 한 이쯤에서부터는 퀄리티가 괜찮은데 여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런 뭐라 그러죠? 압출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또 높이를 딱 측정을 해서 이 튜토리얼 문서에 있는 압출 관련 공식을 또 집어넣어갖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대략 이것도 그냥 기본값이 한 20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자체가 스텝이 0.5였기 때문에 20 곱하기 20mm, 뭐 30mm 해서 0.5로 곱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10이는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필라멘트 설정에 있는 맥스 볼륨메트릭 스피드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the maximum volume velocity is the maximum volume flow rate, just change this value로 되어 있는데, 이 계산 공식에 있는 값을 넣어주라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클리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분들이 그냥 이번 업데이트에서 슬라이스는 여기에 그런 메뉴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추가된 것 같은데 뭐 맞겠죠? 그래서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브레이션 테스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플로우 스텝이 10mm per second로 되어 있고, 이니셜 트래픽이 40으로 되어 있고, 엔터 트래픽 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속도에 따른 진동 패턴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걸 보시면은 이게 속도가 느릴 때고 점점 빨라질 때라서 이 진동 패턴들을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속도가 한 아주 낮을 때, 여긴 좀 아주 낮은데 또 여기서 또 패턴이 나오면 낮아도, 그래서 한 이게 150 정도는 넘어야지 이 진동 패턴이 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순순 프로파일 만들 때 제 경험적 근거로 한 150 이상은 속도 확보가 되지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좀 볼 수 있었고요. 대신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200 가까이 됐을 때 이런 뭐라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제대로 출력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쯤에 있는 속도를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식 문서 튜토리얼이 여기서 끊겨요. 이 진동 바이브레이션 설정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어떻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면 좀 기대가 커지더라고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고 짠 뽑아봤습니다. 짠. 좀 기대가 컸어요. 최근에 이 노즐도 한번 교체를 해줬고 거기다가 이 캘리브레이션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 설정을 뽑은 거고 이게 이제 보정이 된 값인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좀 반딱반딱해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반대였나? 어쨌든 오히려 좀 품질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 10 데이터도 뽑아봤는데 자, 요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뽑은 건데 나쁘진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오히려 XY축 플로우에 의한 Z축 품질이 좀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좀 티가 날 정도고 근데 만져보면은 확실히 좀 더 매끈매끈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좀 이런 거미줄도 많이 생기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요건 제 순순 프로파일로 만든 건데 요쪽이 아직 그 제대로 좀 처리가 안 돼갖고 좀 안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미줄이 상당히 쉽게 생기더라고요. 전과는 좀 다르게 하이퍼PL에 의해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괜히 수치를 건드려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한 뒤에 순순 프로파일 뽑은 데이터들인데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다시 한번 리셋을 해봤습니다. PA 설정을 리셋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깔끔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이퍼 PLA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그 클래어리티에서 만든 제품이고 이 고속 프린팅이 최적화되다 보니까 이미 캘리브레이션 수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더라도 좀 미세하게 바꿔보는 수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래도 값들을 좀 많이 바꿔보다 보니까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퍼 PLA를 쓰시는 분들은 굳이 이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이선 필라멘트라든지 다른 회사 필라멘트를 쓰면서 혹시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이 캘리브레이션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클리퍼 펌웨어에 대한 좀 이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번 슬라이스 업데이트에서 제공하는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후기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요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